안녕하십니까. 장례박사 백성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족이 장례를 당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갑자기 상을 당하면 평안이 없어 당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니까 동분서주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병원이나 또는 장례식장 아니면 상조회사, 장례 지도사들이 권유하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절차를 권유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알고 있더라도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 안 하게 되고 또한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식 장례 절차 3일장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발생되면 첫째 날에 고인 이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망장소에서 장례식장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수시 완치를 하고 빈소 마련하고 발상 즉 부고를 하게 되고 음식 마련하고 음식은 주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화장 예약하고 둘째 날에는 염석과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복을 하고 성복제 드리고 장기를 확정해야 하고 셋째 날에 영결식 즉 출산전에 단인식을 올리고 장지로 운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장소에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앰뷸런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 앰뷸런스를 이용할 때에도 무료로 이송을 해주는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있지만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문하기 전에 그런 비용 관계를 먼저 물어보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한다면 수시를 거쳐서 안치실에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 서둘러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화장 예약입니다. 화장 예약을 제때 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게 4일장을 치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 예약은 가장 먼저 서둘러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빈소 마련해야죠. 빈소는 영안실과 접객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상, 부고를 합니다. 통상 보면은 장례가 나면은 부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많이 알려야죠. 발상을 서둘러 해야 하는 일이긴 맞은데 그러나 빈소 마련하기 전에 또는 화장 예약을 하기 전에 고인 이송도 하기 전에 부고를 먼저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도 맞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주문. 음식 주문은 장례식장에 소속되어 있는 식당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방 도우미도 몇 명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끝나고 자 둘째 날에는 먼저 염석을 하고 즉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관에 모시는 입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성복이라 하여 상주가 상주복을 입는 과정을 성복이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서둘러 조문을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까운 친인척들은 누가 사망했어요 소식만 들으면 잽싸게 달려오기 때문에 편의상 상복을 첫째 날 일찍 입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고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고인에게 염석과 입관을 하고 그리고 입관이 끝난 다음에 상주가 상복을 입는다. 이것이 전통적인 장례 예식의 방법이죠. 즉 고인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려봤지요. 하루를 기다려도
돌아올 TV가 안 보이니까 아 정말 가셨구나. 그래서 하늘에 가는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바로 수의를 입혀드리는 과정이 바로 염습이라 하고 입관이라 합니다. 이때 바로 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사는 엇갈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 정말 가셨구나 해서 옷을 입히고 이제는 상주복을 차려입고 그 다음 성목제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장지 확정. 사실 장지 확정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전에 한가하고 시간이 날 때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미 이제 조문객들이 계속 조문하고 있는데 상주는 장지 가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렇게 다니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해지죠. 그래서 미리 정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장지는 이제 매장을 할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일 매장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선영, 즉 가족이 소유한 산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원 묘지를 매입해서 모셔야 하는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이 아니고 화장으로 모시겠다 이럴 때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모실 건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에 봉안하물을 안치하는 방법이 있고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법이 있고 평장으로 모시는 방법이 있죠. 그 외에 또 수목장, 잔디장이라고 해서 자연장으로 모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실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미리미리 협의해서 정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자 이제 출상 전에 발인식이라고 하는 연결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지로 이송을 하게 되지요. 운구라고 합니다. 장지에 도착해서는 장려를 하게 되죠. 만일 화장을 모신다 이럴 때는 화장장을 먼저 들러서 화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장지라고 해서 봉안당이나 자연장이나 정해져 있는 장지로 가서 최종적으로 모셔야겠죠. 또 애장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선영이나 또는 공묘지로 가서 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3일장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 절차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은 여러모로 장례식을 치를 때 당황하지 않고 편리하게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